지난 시간에 했던 인수분해는 조금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 않는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 했던 인수분해 정도가 안 되면 중학교 3학년 책도 다시 한번 들춰봐야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인수분해에서 보기차식까지 인수분해를 했던 것 같죠? 맞아요. 혹시 질문할 거 있어요? 없죠? 네, 이제 그러면 오늘 새로운 인수분해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인수분해 정리했던 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인수분해에서 영순위가 뭐였었어요? 공통인수를 뽑는 거예요. 그쵸? 각 항에 있는 공통인수를 앞으로 뽑고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었냐면, 그 다음 첫 번째가 얘를 영순위로 쓴 건 얘 너무 중요하고 그냥 딱 보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이거 보고 시작을 안 해서 내가 영순위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는요, 공식으로 나온 건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공식을 못 외우면 이건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 우리가 X자 인수분해라고 하는 걸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쵸? 여기까지가 사실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거고, 고등학교 때는 공식이 조금 더 확장이 되죠. 중학교 때보다. 그쵸?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보통 우리가 중학교 3학년까지 배웠던 2차식의 인수분해 정도가 될 건데, 그 다음 라인, 3차 이상이나 항이 여러 개의 인식이 나오면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 조립제법이 되는가 생각해야 돼요. 그쵸? 이게 인수정리라고 했어요. 그쵸? 인수정리를 통해서 인수분해가 되는가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네 항짜리 인수분해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항짜리 인수분해는 어떻게 나눈다? 셋 하나로 분리한다. 셋 하나로 분리했을 때 형태는 뭐가 돼야 된다?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네 항짜리를 둘둘로 묶는 경우도 있어요. 둘둘로 묶으면 뭐가 보여야 된다? 공통인 인수가 보여야 돼요. 됐어요? 딱 묶는 순간 두 개 똑같은 게 있어서 앞으로 뽑으면 되겠네 라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안 보이면 여기서 말하는 둘둘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그쵸? 그 다음 5항 이상이네. 5항 이상인 경우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애입니다.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 인수분해한다. 차수가 가장 낮은 애가 아니라 다 똑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거나 잡으셔도 돼요. 그쵸? X로 정리해도 되고 Y로 정리해도 다 똑같으면 그 중에 제일 낮은 애로 정리하면 돼요. 네, 어쨌든 5항 이상. 오늘은 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특수꼴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치환하는 애가 있었어요. 됐어요? 치환하는 애는 첫 번째, 아주 노골적으로 치환하라고 주는 애가 있고요. 또 치환해서 우리가 좀 외워놔야 될 게 뭐가 있었어요? 괄호 4개짜리. 괄호 4개짜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 애. 얘는 두 개 곱하는데 그 두 개를 곱해서 치환할 게 나오려면 상수항의 합이 같은 애들 두 개끼리 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여기가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x 빼기 4라고 되어 있다면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을 곱해야 x제곱 마이너스 5x라는 게 치환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됐어요? 네. 치환해서 그냥 보이는 치환이 있고 요 놈은 하나 외워놔야 된다.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복 2차식이 있어요. 복 2차식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쵸? x제곱을 t로 치환하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꼴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변형할 수 있게 만들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거는 얘하고 얘입니다. 얘는 왜 순서를 아이고 얘하고 얘 뭐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요. 지난 시간에 뭐 내항짜리랑 보기차식 치환 이런 걸 다 했으니까. 됐습니까? 네. 이거 순서가 왜 5번이 더 먼저 나올까요? 만드는 사람은 만드는 사람대로 이유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인수정리를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인수분해는, 자, 이 문장을 기억해 놨다가 이따가 적용을 해볼 겁니다. 두 번째,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FA는 0을 만족시키는 상수 A의 값을 알파의 값을 구한다. F알파는 이게 뭐예요? 얘는
상수항의 약수 중에서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값을 수동으로 찾는 거예요. 그쵸? 됐습니까? 그게 이제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예요. 끝.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171번부터 얘기를 시작해 봅시다. 다음 식으로 인수분해 하시오. 자, 얘를 인수분해하라고 합니다. 항이 6개예요. 항이 6개고요. 사실은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표를 벗어나는 몇 가지 상황들이 있기는 한데,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도 이게 셋셋셋을, 그러니까 둘둘둘을 묶으면 이게 인수분해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원칙을 따라보고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애들을 예외 상황으로 외우는 게 맞겠죠. 그쵸? 우리 5개 아까 원칙, 6개의 원칙을 세웠어요. 자, 얘는요, 차수가 낮은 문자로, 왜? 항이 5개 이상이거든요. 차수가 낮은 문자로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Z가 2차, Y가 2차, 끝! Z로 정리할 겁니다. 됐어요? Y로 정리하면, Y 3차군요. Z로 정리합니다. 됐습니까? 자, 얘를 Z로 정리하면 Z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얘가 1차 항이 없고 상수항처럼 취급돼야 돼요. 근데 여기 가운데 상수항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랑 사실은 얘는 요렇게 둘로 묶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처럼 한번 써보면 정리해 볼게요. 얘를 또 둘로 나누면 x제곱에 얘랑 묶으면 x 더하기 y, 얘랑 묶으면 마이너스 y제곱에 x 더하기 y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더하기 y의 z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공통으로 어떤 인수가 보여요? x 더하기 y라는 인수가 보여요. 됐습니까? 사실은 얘는 여기서 말하는 이 상황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얘는 조금 오히려 이제 요 문제나 이런 애들이 조금 더 어떤 얘기를 하기가 좋은 상황이에요. 어쨌든 얘를 정리하면 x 더하기 y로 정리하면 x제곱 빼기 y제곱 빼기 z제곱 이렇게 됩니다. 끝. 인수분해가 끝났어요. 저 오른쪽을 더 인수분해할 수는 없죠. 네. 끝.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해 볼 거예요. 참고로 얘는요, 다 끝날 때쯤에 아마 내신 고쟁이 2단계쯤 갈 때쯤 되면 제가 다다음 시간쯤이나 될 것 같은데, 얘는 교대식이라고 불리우는 애예요. 대칭식과 교대식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이론을 얘기해 줄 건데, 오늘은 그 이론 없이 그냥 풀 거예요. 얘는 사실은 대칭식과 교대식의 이론을 아는 사람은 1초짜리 문제예요. 이거 마이너스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예요. 근데 그 이론을 지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건 이제 나중에 더 복잡한 걸 풀기 위한 수단일 뿐인 거지. 지금은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얘를 다 정리해 볼 거예요. 정리해 보면, 그리고 얘를 A로 정리하든 B로 정리하든, 자 보세요. 얘를 다 풀어헤치면 A에 대해서 2차, B에 대해서 2차, C에 대해서 2차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얘는 아무 문자로나 정리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얘를 A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A제곱에 B 빼기 C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잠깐 풀어보면 B제곱 C 빼기 B제곱 A 더하기 C제곱 A 빼기 BC제곱, 그러면 A항은 얘입니다. 마이너스 B제곱 빼기 C제곱의 A 이렇게 되고요. 상수항은 얘예요. 여기도 뽑을 거예요. B 빼기 C.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어요? 저 6개의 항을 A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쭉 모아놓은 겁니다. 자, 이 식에서 보이는 건 B 빼기 C라는 공통인수가 있다는 게 보여야 돼요. 그쵸? 그러면 B 빼기 C를 뽑아내면 가로 열고 A제곱 빼기, 여기에 B 더하기 C가 아직 남아있죠? 여기에 BC가 남아있죠.
됐어요? 그리고 요 2차식이 또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예요. 두 근의 곳 b 곱하기 c 곱하면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그러면 b 빼기 c a 빼기 b a 빼기 c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근데 답의 형태를 쓸 때 조심해 주세요. 이게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쓰냐면은요,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라고 쓰고, 얘가 지금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써요. 수학자들은 규칙과 패턴이 있는 상태를 좋아하기 때문에 세 문자를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 이렇게 순서대로 쓰기 때문에 답을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수학적인 표현이에요.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왔다면 보기가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어요? 뭐 그렇다고 이렇게 쓴다고 해서 답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야. 근데 이제 객관식이라면 이렇게 나올 거라고. 됐어요? 됐죠? 네. 시즌이 됐어요? 뭐가 안 돼? 아! 여기서 1로 넘어오는 거? A 빼기 B는 A 빼기 B고 B 빼기 C는 B 빼기 C인데 여기가 A 빼기 C인데 내가 C 빼기 A로 바꿨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C 빼기 A지? 이 마이너스가? 당연하지. 이 마이너스는 얘한테만 적용돼도 되고 이게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 곱하든 여기다 곱하든 여기다 곱하든 상관없지. 됐어요? 네. 자, 이번에는요, 얘는 어떻게 할까요? 자, 5개짜리입니다. 얘도 차수가 낮은 놈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는 B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B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A 더하기 2B고요. 그리고 B가 없는 상수항은 A제곱 빼기 A 빼기 6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그리고 그래 놓고 나서 얘를 정리해 보니까 얘가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3이어서 공통인 A 플러스 2를 뽑아내면 B 더하기 A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이거 뽑아냈는데 더하기가 왜 나와? 나 저 식 잘못 썼어. 뽑아내면 B 더하기 A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야 돼요. 됐어요? 됐죠? 네. 얘는요. 얘는 X도 2차, Y도 2차네요. 그러면 아무 문자로나 정리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네. X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X제곱 더하기 4YX 빼기 1이니까 4Y 빼기 1X. 그 다음에 2y제곱 마이너스 y 빼기 3. 그쵸?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상수항이니까 곱해서 이게 되고 이렇게 x자로 하려면 여기 자체가 또 한 번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쵸? 2y제곱 마이너스 y 빼기 3은 3, 1, 2, 1 이렇게 마이너스. 즉 2y 빼기 3 y 더하기 1. 그 다음에 얘가 나오려면 y를 맞춰서 생각하세요. 이게 다 하려면 만약에 여기가 이게 1, 2인데 2가 들어가면 여기는 4y고 여기는 y잖아. 4y하고 y가 다시 4y가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어야지. 이렇게 곱하면 2y 더하기 2고 이렇게 곱하면 2y 빼기 3이지. 그러면 더하면 딱 얘가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 얘가 2x 더하기 2y 빼기 3 x 더하기 y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그러면 2x 더하기 2y 빼기 3 x 더하기 y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인수분해예요. 낮은 차수를 정리해서 문자를 다시 인수분해해서 다시 이제 x자로 곱하는. 자, 얘는요, 얘를 대칭식의 인수분해인데 이거를 그래?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도 정리해볼까요? 원칙대로? 이게 원칙대로 정리가 안 되면 내가 그 교대식과 대칭식의 이론에 맞춰서 풀어야 돼. 얘는 대칭식입니다. 아까 걔는 교대식이라고 했고요. 대칭식이라고 했는데, 이 교대식은 뭐냐면, x하고 y를 두 문자를 바꿔치기 했을 때, 만약에 얘를 두 문자를 바꿔치기를 해보세요. 즉, 얘를 a하고 b를 바꿔볼까요? 얘를 a하고 b를 바꿔보면, b제곱에 a 빼기 c, a제곱에 c 빼기 b, c제곱에 b 빼기 a, 그쵸? 두 문자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식이 얘랑 어떠냐면 부호가 반대가 되는 식이에요. 참고로 얘는 얘랑 부호가 반대고요. 얘는 얘랑 부호가 반대고 얘는 얘랑 부호가 반대죠. 즉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얘가 되는, 즉 어떤 두 문자를 바꿔서 쓸 때 부호가 반대가 되는 식을 교대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있어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한 다다음 시간쯤에. 그러니까 교대식, 근데 교대식은 딱 모양이 어떤 패턴이 일정하지. 그리고 마이너스가 들어있어야 돼. 그리고요, 얘는 대칭식이에요. 대칭식은 뭐냐면 두 문자를 바꿔도 결국은 똑같아. 왜냐면 다 플러스로만 되어 있어서, 만약에 여기서 a, b를 바꿔서 쓴다고 해봐. a, b를 바꿔 써보면 얘는 b제곱 더하기 a 더하기 c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제곱에 c 더하기 b 더하기 c제곱에 b 더하기 a 더하기 2배의 bac. 다 똑같은 식이지.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얘는 얘지. 그치? 두 문자를 바꿔서 써도 결과값이 원식하고 똑같은 애를 대칭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런 대칭식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역시 다음 시간에 얘기 한번 해볼 거예요. 한 다다음 시간쯤에. 지금은 아직은 몰라도 돼요. 자, 어쨌든 교대식과 대칭식의 풀이법이 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대칭식인데 얘를 우리는 우리 원칙에 맞게 풀 거라고요. 어떻게 푼다고요? 풀어서 차수가 낮은 걸로 정리한다고요. A로 정리합시다 또. 그러면 A제곱에 B 더하기 C 여기까지 쓸 거고요. 이제 A에 관한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B제곱 A 더하기 C제곱 A 더하기 얘가 2BCA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A가 없는 애 B제곱 C 더하기 C제곱 B. 그러면 얘가 BC에 B 더하기 C, 그리고 얘는 B 더하기 C의 제곱 A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 B 더하기 C가 앞으로 뽑히고 나서 그 다음에 A제곱에 B 더하기 C, A 더하기 BC. 인수분해하면 A 더하기 B, B 더하기 C, 이건 B 더하기 C, 여기 A 더하기 C, C 더하기 A 이렇게 쓸 거예요. 얘는 이렇게 돼요. 됐어요? 교대식은 이렇게 패턴이 이쁜 애가 나와요. 됐습니까? 네. 어쨌든 뭐 이게 대칭식이든 교대식이든 우리는
항이 여러 개 있는 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쓰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얘가 두 1차식으로, 얘는요, 얘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얘 정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참고로 이 문제는, 외우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보세요. 얘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즉,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말이죠. 얘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왜냐면 쟤를 그러면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x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데 사실은 그 식보다 얘는 간단하게 외우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얘를 원칙에 맞춰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되죠? 얘가 혹시 인수분해가 되나요? 2, 3, 3, 1 이렇게 2y 더하기 3 3y 빼기 1 됐어요.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하면 얘가 되고 얘랑 얘랑 더하면 여기 마이너스 5y인 걸 보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쵸? 네. 그럼 얘는 얘랑 얘랑 곱하면 얘가 되고 얘랑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3 더하기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 이게 마이너스 5y 더하기 k랑 똑같아서 k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쵸? 네. 근데요, 얘는 이제 요 풀이 말고요. 저 k가 조금 더 복잡하게, 예를 들면은, 요쪽에 있다거나, 그러면 조금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얘를 조금만 더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얘가, 아까 요 얘기, 얘를 그냥 0 이렇게 만약에 쓴다면, 방정식이라고 쓴다면 얘가 얘의 근을 우리는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얘의 근을 구하면 우리가 x 빼기 뭐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근이. 그쵸? 근데 얘의 근이 뭐냐면 근의 공식에 의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얘가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돼서 1차식이 된다라는 말은 얘가 루트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얘가 만약에 루트가 남아있으면 이게 1차식이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즉 이게 뭐죠? 판별식이죠. 얘의 판별식이 자체가 완전 제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려면 요 식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겠죠.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다시요. 얘의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라는 게 얘가 0이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어떤 제곱이 돼서 루트만 벗으면 되는 거예요. 얘가 0이 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판별식을 정리해 볼게요.
25y제곱 마이너스 10ky 더하기 k제곱 빼기 24y제곱 마이너스 28y 더하기 12 하면 y제곱 빼기 10k 더하기 28y 더하기 k제곱 더하기 1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가 0이 되는 게 아니고 얘가 요 안에 있는 식인데 이게 어떤 완전 제곱이 돼야 돼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다시 한번 얘의 판별식이 그치?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얘의 판별식을 또 써보죠. 얘의 판별식 이거 짝수 공식으로 쓸 수 있겠네. 2배의 5k 더하기 14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해보면 24K제곱 이게 얼마냐? 140 K 더하기 196 빼기 12 196 빼기 12가 얼마냐? 184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 너무 혹시 K가 마이너스 2가 근데 이게 혹시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식이? 잠깐만요. 정리해 봅시다. 12K제곱 마이너스 70K 더하기 4로 나눌 수 있겠다. 6K제곱 마이너스 43 4로 나누면 4, 4, 16, 6, 4, 24 혹시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식이 성립해?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다 양수인데 양수 나 뭐 식을 잘못 쓴 거 아니니 저거? 6y 제곱 더하기 7 B'의 얘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이상하다. 답지 한번 볼래요? 여기 요 풀이 말고 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뭘로 풀이했어요? 두 가지 풀이가 있거든 이게. 그냥 나처럼 인수분해를 했지. 근데 잠깐만 얘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면 판별식이 0이 돼도 되거든. 이게 지금은 이 문제가 쉬워서 이렇게 풀리는데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 그럴 때는 판별식이 0이다 라고 써야 되거든. 근데 왜 이 두 번째 풀이가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 해답지는 첫 번째 풀이처럼 풀어놨거든. 아씨, 나 뭘 잘못하고 있지? 나 식 잘못 쓴 거 없지? 저거
왜 여기가 플러스지? 저기만 부호가 반대면은 딱 맞기는 한데, 여기가 만약 더하기면,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4, 더하기 24, 마이너스 70 더하기 46. 맞구나? 내가 지금 부호를 어딘가 하나 잘못 썼네? 저희가 저희 부호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다. 이게 140K다.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도 돼요. 그러면 얘가 K 더하기 2, 6K 더하기 23. 이렇게 돼서 K는 얘가 나오고 얘는 이제 분수가 나옵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이러한 공식이 하나 있어요. 알아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 문제가 원래 교과 과정에서 이제 안 나와야지 정상이야. 별로 들어가 있는 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 근데 얘가 옛날부터 계속 나와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도 있지만 K가 이런 데 들어가 있거나 이상하게 들어가 있으면 안 풀리거든? 그럴 때 얘를 한 문자로 정리해서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은 풀입니다. 그쵸? 이렇게 쉽게만 나오면 문제가 아닌데 안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인수정리를 이용한 애예요. 인수정리를 이용한 애는 간단합니다. 얘를 인수분해할 건데 얘는 공식도 아니고 3차식입니다. 그러면 상수항의 약수, 원래는 뭐죠? 최고차항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를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자 뭐죠? 1, 뿔마 1, 뿔마 7 안 되면 2분의 1, 2분의 7까지 넣어봐야 돼요. 됐습니까? 네. 됐어요? 여기가 1이면 되게 깔끔해요. 여기가 1이면은 얘의 약수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가 1이 아니면 2분의까지 나중에 생각해 줘야 된다. 되는 게 없으면. 그러면 1 넣어볼까요? 1 넣어보면 2 빼기 9 빼기 4 더하기 7 안 되죠? 마이너스 1 넣어보면 이렇게 홀수인 데만 부호 바꿔보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1 넣으니까 딱 되네요. 그쵸? 그러면 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7 얘를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해봤더니 얘가 x 더하기 1 2x제곱 마이너스 11x 더하기 7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얘를 더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네요. 지금으로서는. 그쵸? 네, 끝. 두 번째. 얘를 인수정리를 해봅시다. 자, 뭐 1부터 집어넣어 봐야 되겠지. 1 빼기 1 빼기 13 더하기 1 더하기 12. 딱 0이 되는데요? 맞아요? 네. 그러면 1 0 0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0. 그러면 x 빼기 1 x 세제곱 마이너스 13x 빼기 12 이렇게 되죠. x 제곱항은 0입니다. 그쵸? 인수분해가 한 번 된 거고요. 얘는 또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이번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넣어보니까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한 번 더 넣어봅시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2 12. 그럼 얘는
x 빼기 1 x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 그러면 4 3 마이너스 x 빼기 1 x 더하기 1 x 빼기 4 x 더하기 3 이렇게 됩니다. 끝. 자, 가볼까요? 얘를 인수분해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예로 보면은 되는 게 있다 라는 얘기고 집어넣어 가지고 찾아보면 되겠죠. 그쵸? 1 아니면 2일 것 같은데 딱. 그쵸? 뭐 왜냐면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요 상황을 보니까. 넘어갈게요. 176번은 스스로 해보시면 됩니다. 얘의 인수인 걸 고르시오. 자, 얘도요. 뭐가 있을까요? 1 집어넣어 볼까요?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16 빼기 12 그러면 딱 되네요. 그러면 1 집어넣어 보면 이번에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2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1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요 12를 커버가 안 되죠. 나머지 애들이 해봤자. 2를 넣어볼까요? 2를 넣어봤더니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 12 2를 넣으니까 또 되네요. 2를 넣어봤어요.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0 그러면 얘는 x 빼기 1 x 빼기 2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얘가 x 플러스 2 x 빼기 3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얘의 인수는 이거가 인수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얘와 얘의 곱 이거 자체도 인수죠. 그렇죠? 됐어요? 3개짜리의 곱도 인수고요. 됐습니까? 네. 이번에는 얘가 얘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말은 얘가 x 더하기 3과 어쩌고 저쩌고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쵸?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이래서 a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얘가 x 더하기 3을 인수로 가지려면 저 식은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다. 끝!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얘를 가지고 숫자를 이용해서 수를 계산할 거예요. 얘를 가지고. 이 식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365의 세제곱 더하기 1에 364 곱하기 365 더하기 1 이 값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할 겁니까? 어떤 수 하나를 문자로 치환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얘가 x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얘는 x의 세제곱 더하기 1이고 얘는 x 빼기 1이고 얘는 x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분모는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고 얘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x 더하기 1에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라는 걸 우리가 알죠. 얘랑 지워졌어요. 그랬더니 x 더하기 1만 남네요. 우리가 365를 다시 x라고 놓으면 366이 되겠죠. 됐죠?
이번엔 얘가 이럴 때 이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 식을 먼저 정리를 해볼 거예요. 정리해볼까요?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하는 게 좋을까요? A, B, C가 모두 2차거든요. 그쵸? 그러면 A로 정리합시다. 그쵸? 네, A로 정리하겠습니다. A제곱 얘 B 더하기 C가 있어요. 그 다음 A 얘하고 얘가 있어요. B제곱 빼기 C제곱 A. 그 다음에 남은 애 마이너스 BC에 B 더하기 C가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B 더하기 C를 뽑아내면 공통인수 B 더하기 C가 보입니다. A제곱 더하기 B 더하기 C, B 빼기 C, B 빼기 C, A 빼기 BC. 그러면 BC고요. 곱하면 이거 더하면 이게 되려면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럼 얘가 A 더하기 B, A 빼기 C가 됩니다.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A 더하기 B는 3이 되고요. A 빼기 C는 어떻게 할까요? A 빼기 C는 얘 빼기 얘를 하면 A 더하기 B가 3이고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2일 때 얘 빼기 얘를 하면 A 빼기 C가 되고 5가 되죠. 얘는 5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0 이렇게 계산됩니다. 나머지 문제들도요 쭉 그 값에 맞게 풀어보시면 돼요. 이제 유형 7번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유형 7번의 대표 문제 183번. 삼각형의 세변 길이 ABC에 대해서 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얘를 인수분해 보는 거예요. 됐어요? 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는 인수분해 어떻게 하죠? 차수가 낮은 문자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A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되고요. B나 C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아니네요. B도 3차네요. 얘는 C를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C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A 빼기 B C제곱. 그러면 C에 대한 1차식이 없어요. 그리고 상수항이 얘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상수항이 둘둘 쪼개져서 또 인수분해가 되게 만드셔야 돼요. A제곱에 A 빼기 B 더하기 B제곱에 A 빼기 B. 그러면 얘에서 A 빼기 B를 뽑아내면 C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끝나요. 자, ABC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니까 얘가 0이 될 리는 없어요.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A는 B인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네, A 빼기 B가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A는 B인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